배웠던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여기 있는 로그인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할 때 코드를 보면 아마 모르는 코드들도 많이 있을 거고 모르는 태그들도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마주한 그 태그들을 보았을 때 스스로 검색해서 익히는 그런 연습도 하길 바라고요. 이 실습을 진행할 때는 여기 링크 들어가면은 CSS 하나도 없는 HTML 태그들만 있을 거고요. 그 태그들을 활용해서 CSS 부분을 채워 넣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여기 로그인 폼에는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하는 버튼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초에 input이란 태그를 활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은 CSS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 실습 과제에서의 제안 내용인데요. 로그인 폼 요 전체는 이 색깔로, 서밋 버튼은 약간 이 초록 색깔 계열로, A 태그는 구비 색깔로, 그리고 각각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패딩을 의미하고요. 여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요 길이들은 마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로그인 폼은 가운데 정렬되도록 하고 전체의 둥글기 값을 5픽셀로 지정해서 만들어 봐 주세요. 일단 이 HTML 태그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나 실행해보고 찾아보고 나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좀 모르는 부분이 이 폼에 대한 부분과 인풋에 대한 부분이지만 스타일링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해놓은 거 보지 않고 먼저 진행하면 좋겠고요. 하다 진짜 못하겠다 싶은 시점에 제가 써놓은 코드를 확인을 하는 그런 슬기로운 학습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스스로 찾아본 것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해본 학생들, 도전해본 학생들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본인이 만든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학생들 이 실습 과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index.html 파일, styles.css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랭귀지는 코리안을 쓸 거니까 코리안이라고 만들고 타이틀은 뭐 현재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로그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링크를 만들어 줘야 되죠. 스타일 시트이고 CSS 파일의 경로는 저는 styles.css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유는 같은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파일명만 알려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원래 예제에서는 뭐 폰트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폰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div 태그를 하나 만들었죠. div 태그를 만들었는데 클래스 이름이 로그인 폼이었어요.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알았는데 저도 emit이란 패키지를 잘은 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차피 CSS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input 태그를 쓸 때는 그것을 감싸주는 form 태그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일단 이 액션이란 것은 일단 생략하고 이 안쪽에 input 태그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input은 id였어요. 그쵸? 그래서
인풋의 타입은 그냥 아이디의 경우엔 뭐 숫자, 글자 다 쓰게 되니까 텍스트로 남겨두고요. 그 다음 조절해야 될 부분이 저기에 한글로 아이디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하려면 플레이스 호더라는 걸 쓰면 돼요. 그리고 한글로 아이디라고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인풋 태그의 지정해줘야 되는 속성 중에 name이란 속성이 하나가 더 있고요. name은 우리한테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입력한 값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예제는 이메일이라고 돼 있던데 그냥 이메일이라고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d 쓰는 부분은 이렇게 생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id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패스워드를 쓰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인풋 태그를 쓰고요. 타입이 이번에는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니까 패스워드라고 써주면 돼요. 타입이란 것은 입력할 수 있는 HTML이 제공하는 양식 중에 텍스트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뭐 버튼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이름은 그냥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똑같이 패스워드라고 지어주고요. 이번에도 저기 빈칸에 보여지는 글씨가 비밀번호라고 보여져야 되니까 비밀번호, 플레이스호더의 비밀번호라고 써주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로그인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타입이 버튼이라고 저도 하려고 했으나 찾아보니 서브밋이라는 것을 해주면 위에 누른 것들을 서버로 보내는 제출하는 버튼의 양식으로 인풋 태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고 이번에도 플레이스 호더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버튼 위에 쓰여지는 글씨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입력하기 전에 그냥 미리 자리 잡고 있는 값이 id, 비밀번호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 위에 쓰여지는 글씨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value라고 해주고 여기에다가 로그인이라고 써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비밀번호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 필드와 다른 차이점이 여기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는 비밀번호니까 안 보이게 되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은 로그인 누르고 리셋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우리가 쓸 것은 다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뭐 입력받는 부분이 끝났고 맨 밑에 A 태그가 하나 있었어요. A 태그 링크는 아직 미정이니까 샵으로 넣어놓고요. 이 A 태그에 들어갈 문구는 비밀번호 잊어버리셨나요? 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장을 해놓고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포맷은 HTML 부분은 거의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타일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링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해주면 좋겠어요. 클래스 같은 걸 부여해 주는 것인데요. 일단 클래스를 부여해 주는 이유는 비슷한 것들에게는 똑같은 스타일링을 해주기 위함이죠. 예를 들면 여기 id랑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클래스를 똑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텍스트 필드라고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서 동시에 얘네 두 개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 로그인 버튼의 경우에는 서브밋 버튼 btn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각각 입혀주었고 마지막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학생들이 저번에도 물어봤던 것 중에 A 태그가 가운데 정렬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해결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div 태그 안쪽에다가 A 태그를 넣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div 태그를 넣고 여기도 스타일링을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부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SS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아까 실습 과제에서 필요한 그 해야 되는 것들 다 쭈르륵 써놨어요.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 보기 전에 우리가 아까 박스 사이징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될지 설명드린 적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선택자, 별표하고 이렇게 꺽쇠 표시를 했어요. 이 표시는 HTML 태그 몽땅을 불러와서 적용시켜라 라는 의미예요. 여기다가 앞서 배웠던 박스 사이징에 대한 거를 그냥 한꺼번에 컨텐트 박스 말고 보더 박스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풋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태그가 테두리가 부여되니까 없애주어야 함이라고 쓰여져 있으니 모든 태그 애들에 그냥 한꺼번에 적용을 한다면 볼더 none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두리가 없는 상태로 스타일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테두리 없어졌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 해결해야 될 거 전체 배경색은 초록 색깔 계열이니까 전체 배경색에다가는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바디 태그에 부여를 하면 되겠네요. 바디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 요 색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색깔 넣는 게 있네요. 로그인 폼 전체 좀 로그인 폼에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뭔가 넣어주고요. 백그라운드 색깔은 여기 이거 넣어줘야 되고 다음 서밋 버튼의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는 요거 여기까지 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색깔 했고 여기 로그인 폼 전체 색깔 조절했습니다. 다음에 A 태그의 폰트 색깔은 고비로 해야 되니까요. A 태그의 명칭이 뭐였죠? 클래스가 딱히 없네요. 그냥 A 태그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A 태그하고 컬러하고 색깔을 넣어도 되지만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링크라고 되어 있는 div 태그 안쪽에 있는 A 태그잖아요. 안쪽에 있는 것을 특정할 때는 위에 부모 경로 그리고 아래 거 태그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이것 링크 태그 안쪽에 있는 A 태그에만 이렇게 색깔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초록선 패딩 빨간 마진 그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수치에 맞춰서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보더 레디어스는 여기 이 전체 로그인 폼이란 이 div 태그의 둥글기라서 제가 5픽셀이라고 보더 레디어스를 놓았고요. 일단 너비 300픽셀이라고 되어 있고 높이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 그쵸? 그리고 안쪽 여백 여기 20이니까 여기다가 패딩 탑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전체 20픽셀이라고 해주면 모든 둥글기 값이 20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고 이번에는 이 로그인 폼 전체가 아니라 이 텍스트 필드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아이디 비밀번호에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점 텍스트 필드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 패딩 값이라고 했으니까 패딩
10픽셀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 얘는 마진 바텀 10, 마진 바텀 10이니까 마진 바텀 10픽셀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로그인 창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딩을 지금 10픽셀로 해놨으니까 10픽셀 그리고 마진 바텀 얘는 30픽셀이니까 30픽셀이라고 저장을 해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가 위치가 좀 이상하고요. 얘는 폰트 크기가 이상하고 둥글기들이 지금 하나도 적용돼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부분 하나씩 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체 창이 가운데 정렬돼야 되니까요. 디스플레이 블락인 거는 사실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라고 해주면 얘는 가운데 정렬이 수록됩니다. 자, 두 번째 까먹은 거 이 필드들의 레디어스 값을 안 줬네요. 보더 레디어스 5픽셀 이렇게 부여하면은 둥글기 값 수록 줬고 버튼에도 보더 레디어스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게 이 텍스트 필드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이 폼을 거의 꽉 채워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여기다가 너비를 100%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만큼 다 채우라는 의미예요. 다 채웠고요. 여기 서밋 버튼도 마찬가지로 채울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야 되니까 너비 100이라고 해주면 꽉 채우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여기 얘 가운데 정렬이 안 됐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점 링크스 A 태그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센터 라고 해주고 확인해 보면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리고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나요? 자, 뭐 빼먹은 거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써놓기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없애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조건을 딱히 써놓진 않았는데 여기는 폰트 14, 14, 14 여기는 12로 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텍스트 폰트 사이즈를 14픽셀 여기 서밋 버튼도 14픽셀 A 태그는 12픽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위의 간격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너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 마진 탑을 한 100픽셀 정도 그냥 부여해서 그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제에서 폰트의 종류는 사실 변경 안 하고 그냥 했는데 폰트 종류 변경하는 방법 아마 알 테니까 폰트 패밀리 사용해서 폰트까지 변경하고 맞춰보면 되겠습니다.